이분과 함께 시장 아이디어, 전략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영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떤 이슈 준비하시는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재밌게 해주실 건가요? 뭐 재밌게보다는 지난 주말에는 저에게 AIIB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또 다른 얘기지만 결국 영향은 또다시 건설주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 그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거의 내내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적자는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 체크하면 될지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경제 제재가 이번에 37년 만인데요. 37년 네, 만. 물론 이제 그 단계가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화면에 보이다시피 1979년에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있었던 팔레비 왕조, 뭐 북부에도 많았다 여러 가지 얘기지만 이 왕조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미국이 이란의 경제제를 시작한 것이 1979년부터인데요. 경과는 있었지만 어찌됐건 37년 만에 어제로 하면서 이제 완전히 해제된 것이 역사적 의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마저 챙겨주신다면요. 아, 그러니까 역사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란이 여기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끼어 있고 쿠웨이트 네. 그리고 이라크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근데 맨날 이라크 중심으로 맨날 싸우고 뭐 이라크에서 뭐 쿠웨이트 침공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결국 이란과 사우디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전에 서로 국교 단절하고 뭐 관련돼서 사람 처형한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규모로 보면 근데 저 지정학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규모로 보면 이란의 대표인 테헤란의 수도가 되겠고요.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1640km 뭐 엄청 세계 18위가 되겠고요. 네. 인구당 8천만 명 되죠. 그러면서 세계 18위가 되겠고요. GDP는 세계 30위 규모. 그 종교는 아시다시피 이슬람교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 경제 제재 풀렸다고 하면서 이제 8천만의 이 시장이 열린 것이다 뭐 이런 기사의 제목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많은 석유를 이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천연가스도 물론이고 이제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국제유가 뚝뚝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면서 지난 주말에 그 브렌트유랑 텍사스유가 두 개 모두 $20 떨어진 것은 12년 만에 뭐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석유 매장량과 특히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계에서 4위 정도 되겠고요. 천연가스는 세계 1위니까요. 그 규모로 보면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란이란 나라가 여기 또 참고적으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요. 2014년에 네, 확인량이 볼게요. 되겠는데요. 이게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입사 시험할 때 베네수엘라가 진짜 상식 시험 이런 게 있군요. 나오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가 17.5%로 1위가 되겠고요. 캐나다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10%가 되겠고요. 이란이 9%, 이라크 네. 8%, 러시아 6.1%가 되겠고요. 천연가스는 단연코 이란이 1위, 2위가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천연가스관을 막는다 안 막는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영향 미칠 엄청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이란과 러시아가 되겠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란이 그동안은 제재를 당하면서 찔끔찔끔 이제 수출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먹은 대로 그냥 다 수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한 325만 배럴 정도를 이란에서 만들어내서 석유를 뽑아냈는데 그중에서 120만 배럴 정도만 수출할 수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제한적인 곳만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얘기한 거 작년 연말부터 이란의 석유 장관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초기에 바로 50만 배럴 그리고 바로 늘려서 100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 한 번 나오더라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이란은 현재 수출을 대비해서 비축량만도 3천만 배를 이미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네. 무슨 소리냐 6천만 배를 정도 일단 와.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 담궈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유가 그러니까 주가는. 유가의 추가적인 급락 전망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일단 이란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니까 맞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배럴당 $20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뭐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셈도 아니고 아예 딱 $10를 찍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BO의 메린치에서는 $20 선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네. 갔죠?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정말. 모건스탄은 $20를 전망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강한 달러가 돼서 5% 이상 추가적으로 평가절하하면
절상되면요. 유가는 네. 10에서 1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은 하반기에 10달러 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에는 10달러 선이 아니라 딱 찍었어요. 10달러.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적 하락을 우려가 많은 거죠. 네,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잠깐 이동 좀 하겠습니다. 1.84%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출발 차이나 시간을 통해서 중국 쪽 분위기 어떤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중국 쪽 요즘 예민하게 반응해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도 함께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돌아와서요. 유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불안하기는 뭐 매한가지인데 그래도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린 것과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란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란 사람 친구도 있고 몇 번 만나본 적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란 사람이 한국에 처음 만나면 물론 한국에 워낙 일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외국에서 혹시 이란 사람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거가 자기네 테헤란 놈 얘기하고요. 너희 나라에 서울로 가봤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네. 이란과 이란과 우리나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러지만 이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거는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거든요. 교육 규모로 보면, 위협 규모로 보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도 3위, 수입도 3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란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좋고요. 특히 네. 경제 제재 마지막에 우리나라 동참했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나라가 끝까지 이란과 비즈니스했던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교육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죠. 2011년 한때 174억 달러였는데 57억 달러 확 줄어들었고요. 네. 건설주도 224억 달러까지 했던 것이 작년에 2014년에 1,000만 달러도 했으니까 거의 이제 완전히 나와갖고 한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복되면 경제 제재 풀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는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석유 쪽이나 석유화학 쪽이나 그 조선 쪽이나 건설 쪽에서 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각종 증권사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많이 좀 챙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4위의 석유를 원자료를 갖고 네. 원유로 갖고 있는데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나 이런 거 보시면 계실 텐데 이란은 휘발유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원유는 많은데 정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가보다 당연히 부족하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웃긴 나라가 돼 있는데 그만큼 경제 제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000억에서 많게는 1,300억, 1,500억 달러에 관련된 석유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체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완제품도 많이 수출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자체적인 또 자동차 메이커가 몇 개 있거든요. 중동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이런 강판도 많이 수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겼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인구 8천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뭐 감안한다면 이란 자동차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과 시각 챙겨주셔야죠. 어떤 얘기들 내놓고 있을까요? 네, 증권업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림산업은 뭐 당장은 모르겠으나 이게 분명 사실이 있는 것이죠. 대림산업은 2011년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 다 빠져나가고 미국 주도의 경제제에 참여할 때 대림산업은 여하튼 제일 끝까지 사무소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란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네요. 저 친구 중요하네. 의리 있는 회사다. 네, 라는 네, 이미지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림산업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석유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나머지 실력은 분명히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용 강판이 다시 풀린다 그러면 포스코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도 좀 이 이란 이슈와 관련해서 좀 이런 쪽들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이에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AIB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는 충분한데 이거 크게 좋아지기에는 뭔가 숫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모멘텀에서 오늘 아침 오른 거가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빼뜨릴 수 없겠죠? 저희 그래서 오늘 이란 경제 제재 풀린 거 이 얘기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영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영혁 위원의 딱 이거 내일도 뵐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